We dare you to guess what's on this plate. Give up. It's supposed to be a chicken cheesesteak sandwich that was served for lunch at a high school. Students across the country are posting images of what's on the menu at their schools in a new phenomenon called lunch shaming. 미국 급식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성장기인 학생들이 먹지 못할 수준의 상한 음식이 종종 나온다고도 하는데요. 학생들도 이에 분노하여 자신들의 급식을 직접 공유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상한 음식이 아니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도 급식에 실망했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양과 맛까지 모두 균형 잡힌 한국의 급식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Yours looks like a meal. Mine literally looks like a mom that was frantic in the morning that just like took everything out of a package and like threw it on a plate. No. 한국의 급식을 경험한 모두가 균형 잡힌 식단과 엄청난 맛에 놀란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로렌 밀러도 한국의 급식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중부의 평범한 고등학교, 그 안에 소란스러운 급식실에서 로렌 밀러는 학생들에게 배식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간 공공급식 전문가로 일하며 영양사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죠. 아침 일찍 직원 휴게실에서 동료 교사가 보여준 소셜미디어의 해시태그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쿨 런치 쉐임 마이너스 수치스러운 점심이라는 뜻의 이 해시태그는 전 세계 학교 급식을 비교하는 게시물들로 가득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거 봤어요? 과학교사가 휴대폰을 내밀었을 때 로렌은 처음엔 무심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고등학교 급식 사진과 미국 급식 사진이 나란히 있는 비교 이미지였어요. 한국 급식은 다채로운 색감의 반찬들, 균형 잡힌 영양소, 정갈한 배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면 미국 급식은 로렌이 매일 제공하는 그 획일화된 음식이었죠. 이게 고등학교 점심이라고? 감옥밥보다 못하네. 댓글들은 신랄했고 공유수는 이미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로렌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쏟아온 열정과 노력이 온라인에서 조롱거리가 된 기분이었죠. 이건 단순한 음식 비교가 아니야. 로렌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텅 빈 급식실에 홀로 남아 중얼거렸습니다. 창백한 색감의 플라스틱 트레이들이 쌓여있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해 보였어요. 아이들의 건강과 존엄을 다루는 일인데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되어버린 현실이 그저 분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로렌은 밤늦게까지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검색할수록 놀라웠습니다. 영양 기준, 식재료 관리 체계, 전담 인력 배치. 모든 면에서 체계적이었죠.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지? 로렌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렌은 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연구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제 사비로 한국에 가서 급식 시스템을 직접 보고 오려 해요. 교장 선생님의 놀란 표정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로렌의 결심은 확고했죠. 단순히 SNS의 비난에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메일, 전화, 국제교류 담당자와의 수많은 연락 끝에 마침내 서울시 교육청 산하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짐을 꾸리고 급식 관련 질문 목록을 준비하는 과정이 꿈만 같았어요. 로렌은 10년 전 대학원생 시절 이후 처음으로 학생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모범 고등학교의 게스트룸에 짐을 풀면서 로렌은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 풍경에 잠시 압도되었어요.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내일부터 시작될 탐방이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저 희망했어요. 이 여정이 단순한 비교를 넘어 진정한 배움과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아침 8시 도착한 학교 급식실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로렌은 한국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유일한 외국인으로서 눈에 띄었지만 영양교사 김지영 선생님의 따뜻한 환영에 곧 긴장이 풀렸어요.
오늘은 관찰만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 선생님의 말에 로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급식 시간이 되자 관찰은커녕 그저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학생들이 식판에 받은 음식은 현미밥, 제철 나물, 저염국, 생선구이, 과일 등 다채롭고 균형 잡힌 구성이었습니다. 색감이 풍부하고 모든 영양소를 고려한 식단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로렌의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이건 믿을 수 없군요. 로렌이 중얼거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리실 내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로렌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리실의 위생 수준은 그녀가 본 어떤 레스토랑보다 철저했어요. 조리사들은 모두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었고 각 구역별로 작업이 분리되어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든 학교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식품 원산지 표기, 주간 식단표, 알레르기 식품 표시까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죠. 김 선생님의 설명에 로렌은 말을 잃었어요. 벽에 붙은 주간 식단표를 보니 사전에 영양 분석까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학생들이 떠난 후 로렌은 김 선생님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긴 급식이 아니라 진짜 식사네요. 로렌이 탄식하자 김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급식과 식사가 다른 개념인가요? 이 질문에 로렌은 자신의 학교를 떠올렸습니다. 플라스틱 포장된 냉동 피자, 튀긴 감자, 초콜릿 우유.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한 급식 운영 시스템. 우리는 영양보다는 효율을 중시해왔던 것 같아요. 로렌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로렌이 최선을 다했지만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었죠. 민간 위탁, 최저가 입찰, 탄산음료 회사와의 독점 계약 등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급식이 건강한 걸까요? 로렌의 질문에 김 선생님은 한국의 학교 급식법과 영양교사 제도를 설명해 주었어요. 영양사와 조리사, 행정직원이 삼각협업을 이루는 구조,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 시스템에 로렌은 감탄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로렌은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어요. 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로렌의 질문에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급식 이모가 반찬 남기면 걱정해줘요. 영양 선생님도 항상 건강하게 먹으라고 신경 써주시고요. 그 순간 로렌은 급식이 단순한 식품 공급이 아니라 정서적 돌봄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까맣게 잊혀버린 이 중요한 측면이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어요. 첫날을 마치고 게스트룸으로 돌아오는 길 로렌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책감과 부러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였죠. 노트북을 펴고 그날 본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에. 이튿날부터 로렌의 한국 급식 탐방은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김지영 선생님의 안내로 교육청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영양교사 연수 과정을 직접 참관할 기회도 얻었어요. 로렌은 한국 학교 급식의 성공 비결이 사람에 있다는 점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양교사는 교직원으로서 교육과정에 참여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급식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교육의 일부죠. 서울시 교육청 급식 담당 주무관의 말에 로렌은 깊이 공감했어요. 미국에서의 자신의 위치는 종종 서비스 제공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연수 현장에서는 영양교사들이 최신 영양학 트렌드부터 식품 안전, 환경 교육까지 폭넓은 주제로 전문성을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매년 필수 연수 시간이 있고 자격 갱신도 필요해요. 전문가로서 계속 발전해야 하니까요. 한 영양교사의 설명에 로렌은 자신의 경력을 돌아보았습니다. 체계적인 재교육 없이 15년을 일해온 자신이 새삼 부끄러웠죠. 셋째 날, 로렌은 HACCP 인증을 받은 식자재 유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농산물이 입고되는 순간부터 학교로 배송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온도 관리, 이력 추적 시스템, 품질 검사 과정을 지켜보며 로렌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식재료를 단순한 재료가 아닌 교육 자원으로 봅니다. 유통센터 책임자의 말에 로렌은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의 급식 시스템에서는 비용 절감이 최우선시되어 식재료의 질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양질의 식재료가 교육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부터는 다른 유형의 학교들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중소도시의 일반 고등학교, 농촌 지역의 작은 초등학교까지. 로렌은 놀랍게도 어디를 가든 비슷한 수준의 급식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고 있었죠. 이건 정말 국가적 시스템이네요. 로렌이 감탄하자 동행한 교육청 장학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영양 공급은 기본적 권리니까요. 급식은 복지이자 교육입니다. 방대한 메모, 사진, 인터뷰 녹음이 쌓여갔어요. 로렌의 노트북은 한 권의 보고서가 될 만큼 정보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영감과 결심이었죠. 자신의 학교로 돌아가면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가 끝나갈 무렵, 로렌은 급식실 조리사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를 가졌어요. 미국에서는 조리사들이 어떻게 일하나요? 그 한 조리사의 질문에 로렌은 미국의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열악한 처우, 높은 이직률. 한국의 조리사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희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리원이라는 직업이 안정적인 공무직이 되었죠.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비를 벌기 위해 이 일을 선택하세요. 주방장의 말에 로렌은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급식의 질은 단순히 시설이나 식재료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안정과 자부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녁 호텔로 돌아온 로렌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우는 것은 단순한 급식 기술이 아니야. 이건 식사를 통한 교육과 존중의 철학이지. 첫 주의 경험은 로렌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남은 일정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로렌은 여러 학교의 급식 현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급식의 철학적 배경이었습니다. 자신이 방문한 여러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함께 먹는 문화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죠. 저희는 급식 시간을 또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봅니다. 서울 남부의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로렌에게 설명했어요. 음식을 통해 지역 문화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우죠. 지난주 제주도 특산물 주간에는 급식과 연계해 사회 시간의 지리 수업도 했습니다. 로렌은 이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의 점심시간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시간에 불과했지만 여기서는 문화적, 사회적 배움의 장이 되고 있었어요.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모여 대화하는 모습, 선생님들도 같은 음식을 먹으며 학생들과 교류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부러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한 달에 한 번 세계 음식의 날을 운영해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접하면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죠. 영양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로렌은 자신의 학교에서도 시도해 볼 만한 아이디어를 계속 메모했어요. 급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교육과 문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로렌이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태도였어요. 급식 시간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무슨 반찬이 나올지 아침부터 친구들과 얘기해요. 한 고등학생의 말에 로렌은 미소 지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그곳의 학생들에게 급식은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에 가까웠으니까요. 학생 자치회가 급식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급식 만족도 조사를 해서 영양 선생님께 전달해요. 지난번에는 저희 의견이 반영되어 신메뉴가 나왔어요. 학생회장의 자랑스러운 설명에 로렌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급식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김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 게시판이었어요. 학부모들이 급식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영양교사가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급식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에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고마운 존재죠. 로렌은 이 모든 것을 보며 갈등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급식 현실과 비교하며 자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모든 변화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되니까. 둘째 주 중반, 로렌은 김 선생님과 함께 급식 식단 계획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한 달 전부터 다음 달 식단을 준비해요. 영양소 분석, 제철 식품 활용, 학생 선호도 조사까지 고려하죠. 김 선생님이 컴퓨터로 식단표를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로렌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알레르기 학생들을 위한 대체 식품 준비 과정은 미국의 시스템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과학이자 예술이네요. 로렌의 감탄에 김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균형을 찾는 일이니까요. 쉽지는 않지만 보람차답니다. 로렌은 자신이 배우는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녹음하고 관찰한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더라도 그 핵심 철학과 방법론은 분명 미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둘째 주가 끝나갈 무렵, 로렌은 자신이 처음 본 해시태그 게시물에 대해 다시 생각했어요. 수치스러운 점심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닌 변화를 위한 깨달음의 시작점이 되었으니까요. 로렌은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SNS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로렌은 자신을 2주 동안 도와준 모든 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김지영 선생님과 마지막 차를 마시며 로렌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저 몇 가지 기술적인 팁을 배우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로렌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급식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교육의 일부이자 아이들의 권리라는 인식, 그게 가장 큰 배움이었죠. 김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로렌 선생님께서 돌아가셔서 이루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로렌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어요. 값싼 음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식사로 급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영양사의 지위 향상과 의사결정 권한 확대, 식재료 품질에 대한 기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거예요. 로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렌이 방문했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작은 송별회를 준비해 놓았어요. 손수 만든 카드와 한국 전통 책갈피,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모든 학생들이 서명한 편지였습니다. 영양사 선생님도 우리처럼 맛있는 급식 드세요. 미국에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서툰 영어로 쓰인 메시지에 로렌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아이들은 로렌이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좀처럼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비행기에 오른 로렌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귀국 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교육부 책임자들에게 제출할 상세한 보고서, 그리고 시교육위원회에 전달할 정책 제안서의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학교 급식의 제정의 음식을 넘어선 교육과 존중이라는 제목을 노트북에 타이핑하며 로렌은 결연한 마음을 다졌어요. 이제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백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단단한 관행과 구조를 바꾸는 일이었으니까요. 14시간의 비행 동안 로렌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계속해서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가득 찼어요. 고향 공항에 도착했을 때 로렌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의 노트와 카메라에 담긴 수백 장의 사진들이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로렌은 이미 머릿속으로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렌은 교장실에 보고서 초안을 들고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교장 선생님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조금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텐데. 로렌은 이미 그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 농산물 활용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로렌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로렌은 시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보고서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로렌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선별했습니다. 단순히 더 나은 음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급식을 통해 형성되는 교육적 경험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닌 교육과 존중의 문제입니다. 로렌의 열정적인 발표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곧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증가할까요?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나요? 현재 계약된 업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요? 로렌은 차분하게 준비해온 답변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에서 얻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행 가능한 단계별 접근법이 그녀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위원 한 분이 로렌에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이상적인 제안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체계적인 접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요? 로렌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 밤, 로렌은 한국의 김지영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첫 단추를 끼웠어요. 길고 험한 여정이 되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이후 로렌은 지역 의원들과 개별 면담을 이어나갔고 교장단 연수회에서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학부모회의 강력한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왜 중요한지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 학부모의 말에 로렌은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인식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한국 방문 2달 후, 로렌의 학교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신선한 지역 식품의 날로 지정하여 지역 농장에서 직접 공급받은 식재료로 급식을 준비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기업들의 후원도 이끌어냈습니다. 첫 지역 식품의 날을 맞아 로렌은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엇보다 궁금했습니다. 점심시간, 처음으로 학생들 앞에 내놓은 새로운 메뉴는 신선한 채소를 활용한 샐러드 바와 구운 닭가슴살, 통곡물 빵이었죠. 이게 뭐예요? 평소와 달라요. 호기심 어린 질문에 로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메뉴 카드를 나눠주며 이 음식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조금씩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범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피자가 좋아요 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메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로렌이 준비한 음식 이야기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오늘 먹는 당근은 우리 학교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그린필드 농장에서 어제 수확된 거예요. 농부 존슨 씨가 직접 가져다 주셨죠. 로렌은 식재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학생들과 소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식재료 교육의 첫 시도였어요. 한 달 후 학교 신문 동아리 학생들이 로렌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밀러 선생님, 왜 갑자기 급식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진지한 질문에 로렌은 자신의 한국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SNS의 비교 게시물, 자극받은 마음, 그리고 한국에서 본 급식 시스템의 철학까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요. 로렌의 진솔한 대답은 학교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이 인터뷰는 지역 신문에까지 소개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인근 학교 영양사들이 로렌에게 연락해왔어요. 우리도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로렌은 기꺼이 자신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비공식 영양사 모임이 시작되었고 이 모임은 점차 지역 영양사 네트워크로 성장했어요. 우리가 단결하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로렌의 제안에 동료 영양사들이 호응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으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수록 구매력이 높아져 비용 효율성도 증가할 것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로렌이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3달째,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교육부 감사관과 함께 온주 교육부 관계자였습니다. 밀러 씨의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 왔어요. 긴장된 표정으로 로렌은 그들을 급식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날은 세계 음식의 날로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비빔밥 스타일의 메뉴가 제공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각자 취향대로 채소와 단백질을 선택하며 자신만의 그릇을 완성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렌은 한국 급식에서 인상 깊었던 선택권 존중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었죠. 흥미롭군요.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바꾼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험을 변화시키셨네요. 로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급식은 단순한 배고픔 해결이 아닌 교육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음식을 통해 문화를 배우고 선택하는 법을 익히며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교육부 감사관이 물었습니다. 비용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런 프로그램은 보통 예산 초과의 위험이 있는데 로렌은 준비해온 재정 보고서를 제시했어요. 지역 농산물 활용, 음식물 쓰레기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참여율 증가로 인한 급식 수익 상승이 예상보다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처음 한 달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점점 새로운 메뉴에 적응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현저히 줄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로렌은 잠시 말을 멈추고 급식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급식 시간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방문이 끝난 후 로렌은 교장실로 호출되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방문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염려되었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로렌.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을 주 전체에 소개하고 싶대요. 다음 달 교육 컨퍼런스에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로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로렌은 김지영 선생님에게 또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다음 날 아침, 로렌은 급식실에 들어서며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급식 시간은 그저 견뎌야 할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소통과 배움이 있는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로렌은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한국에서 보고 온 식사의 품격이라는 것을. 한국 방문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로렌의 학교에는 눈에 띄는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이제 그들은 급식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때로는 새로운 메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로렌은 한국에서 본 학생 참여 시스템을 자신의 학교에 맞게 도입한 것이었죠. 밀러 선생님, 다음 세계 음식의 날에는 멕시코 음식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 할머니가 정통 타코 레시피를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한 학생의 제안에 로렌은 환영하는 마음으로 응했어요. 이렇게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이 급식에 반영되면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큰 성과는 정기적인 영양평가 시스템의 도입이었습니다. 한국의 영양교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로렌은 학생들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어요. 이 데이터는 더 효과적인 급식 계획을 세우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네요. 로렌은 학교 간호사와 데이터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메뉴 개선 이후 오후 시간대 보건실 방문이 15% 감소했어요. 특히 두통과 소화 불량으로 오는 학생들이 확실히 줄었죠. 지역 농산물 계약 시범 운영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2농장과 시작했지만 이제는 5곳의 지역 생산자와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매주 목요일에는 농부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농작물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당근이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한 사람. 로컬 농부 마이크의 질문에 수십 개의 손이 올라갔어요. 학생들은 실제 먹는 음식의 원천에 대해 배우며 식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렌은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 본 식품 교육이 이곳에서도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렌의 발표 이후 3개 학교가 추가로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교육청은 영양사들을 위한 전문 연수 과정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물결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로렌, 당신이 시작한 일이 정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어요. 교육감이 학교 방문 중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우리 지역 전체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렌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예산 제약, 정부 규제, 그리고 일부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저항과 같은 장애물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 영양사들, 지지하는 교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한국 방문 1주년을 앞두고 로렌은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감사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급식 변화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한 행사였어요. 지역 농부들, 학부모 자원봉사자들, 조리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급식위원회 아이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로렌이 행사 중 연설했습니다. 급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척도죠. 행사장 한쪽에는 한국 방문 사진전이 마련되었고 특별히 서울에서 온 화상 연결을 통해 김지영 선생님과 그녀의 학생들이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로렌 선생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언젠가 미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꼭 선생님의 학교를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로렌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 아이의 점심시간부터 시작하여 전체 교육 시스템에 이르는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로렌은 창가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한국 학생들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어요. 영양사 선생님도 우리처럼 맛있는 급식 드세요. 이 단순한 문장이 로렌에게는 여전히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존중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식사의 진정한 품격이라는 사실을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로렌은 새로운 결심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더 원대했어요. 학교 텃밭 프로젝트, 조리사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책 수준의 변화까지. 길고 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로렌은 확신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점심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다고. 한국 방문 1년 반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로렌은 학교 뒤뜰에 조성된 작은 텃밭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학 교사와 협력하여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가 되었어요. 상추, 토마토, 당근 등을 직접 재배하여 급식에 활용하는 농장에서 학교로 프로그램의 작은 실현이었습니다. 밀러 선생님, 상추가 정말 많이 자랐어요. 한 학생이 흙 묻은 손을 들어 보이며 기뻐했죠. 로렌은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음식의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영양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얻고 있었어요. 교내 텃밭은 로렌이 추진한 여러 변화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변화는 학교 급식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었어요. 로렌이 이끄는 지역 영양사 네트워크는 이제 주 전체로 확대되어 정기적인 연수와 자료 공유를 통해 서로의 실천 사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로렌, 당신이 시작한 운동이 정말 놀라운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주 교육부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건강한 학교 급식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인데 당신의 학교 모델을 많이 참고하고 있답니다. 로렌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첫 주, 그녀의 아이디어가 현실성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변화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그 시도가 하나의 운동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텃밭에서 돌아오는 길, 로렌은 급식실 앞 게시판에 붙은 새 포스터를 확인했어요. 국제 급식 교류 프로그램 한국 영양교사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합니다. 로렌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특별 프로젝트가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김지영 선생님을 비롯한 5명의 한국 영양교사들이 다음 달에 방문하여 2주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때 수치스러운 점심으로 비교되었던 학교가 이제는 국제적 교류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이 로렌에게는 신기하기만 했죠. 이번에는 우리가 보여줄 것이 많아요. 로렌은 프로그램 준비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시스템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주말, 로렌은 집에서 한국 방문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놀랍고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시스템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복제가 아닌 핵심 가치와 철학을 자신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라는 사실을. 한국에서 배운 건 음식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존중받는 시스템이었어요. 로렌은 곧 있을 교육 컨퍼런스 발표를 위해 메모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장이 그녀의 여정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것 같았어요. 교류 프로그램을 앞둔 마지막 준비 모임에서 한 학생이 로렌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급식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우리 급식보다요?
로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왔고 분명 배울 점이 많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야. 로렌은 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어. 그리고 그 여정에 너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가장 자랑스러워.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된 날, 로렌은 공항에서 김지영 선생님과 다른 한국 영양교사들을 맞이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재회해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포옹을 나누었어요. 드디어 선생님의 학교를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김 선생님의 말에 로렌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교사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로렌은 그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분명 한국의 시설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방문객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학생급식위원회의 활동과 교내 텃밭 프로젝트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우리도 학생 참여를 늘리고 싶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한 한국 영양교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로렌은 이 말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배우러 간 나라의 전문가들이 이제는 자신에게서 배우고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죠. 교류 프로그램 둘째 주 로렌과 한국 영양교사들은 지역 농장 방문, 교육청 정책 미팅, 그리고 다른 학교들의 급식 시스템 탐방을 함께 했습니다. 서로 다른 접근법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에서 로렌은 이것이 단순한 배움이 아닌 진정한 교류임을 느꼈어요. 우리는 각자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김 선생님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마음이죠.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학교에서는 작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 교사들의 인사말, 그리고 함께 나누는 특별 급식까지. 로렌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국제적인 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로렌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저 외국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김 선생님이 송별회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선생님의 눈에는 진정한 열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 열정이 이룬 변화를 직접 보게 되어 감동받았습니다. 로렌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국을 떠나던 날 공항에서 받았던 학생들의 손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영양사 선생님도 우리처럼 맛있는 급식 드세요. 그 소박한 바람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교류 프로그램이 끝난 후 로렌의 학교는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교육부에서는 그녀의 접근법을 급식 혁신 모델로 인정하고 다른 학교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교육청 차원에서 영양사 연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로렌은 그 과정의 주요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요. 로렌은 첫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급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소중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2년이 지난 어느 날, 로렌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특별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미국 교육부에서 학교 급식 혁신 태스크포스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급식 정책 개선에 그녀의 경험과 통찰을 반영하고 싶다는 메시지였죠. 로렌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SNS에서 본 비교 게시물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수치스러운 점심이라는 해시태그가 오히려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이야. 오후 급식 시간, 로렌은 평소처럼 급식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음식 어때? 더 필요한 거 있니? 이 학생들은 이제 영양사를 단순한 배식 담당자가 아닌 자신들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식사 중이던 한 학생이 로렌을 불렀습니다.
밀러 선생님, 제가 급식위원회에서 낸 제안 기억하세요? 지역 음식 문화의 날이요. 다음 달에 정말로 시작된대요. 학생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고 로렌도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했어. 기대하고 있을게. 로렌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급식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협력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로렌은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한국 방문 때 받은 전통 책갈피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그녀의 여정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로렌은 조용히 생각했어요. 수치스러운 점심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식사의 품격으로 바뀌었다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음식의 변화가 아니라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였음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로렌은 계속해서 급식실에 서서 아이들에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것이에요. 오늘의 급식은 단순한 점심이 아니야. 너희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란다. 한국에서 배운 식사의 품격이 이제는 이곳에서도 꽃 피우기 시작했으니까요.